육류나 육류가공품에서 육색소를 나타내는 주된 성분으로 근육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우리가 육류가공품이나에서 색소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육색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혈색소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육색소는 말 그대로 근육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혈색소는 혈액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색소라고 하는 것은 미오글로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색소에 있는 것이 헤모글로빈입니다. 시토스테롤 같은 경우는 식물성 스테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27번으로 가서요. 효소에 의한 과실 및 채소의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효소에 의한 갈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효소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티로시네이즈가 있죠. 그리고 이 효소의 활성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철과 구리였죠. 철과 구리의 경우에는 이런 효소의 활성을 촉진합니다. 효소의 활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결국 갈변을 더더욱 진행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철과 구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소 활성을 저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효소가 결국 산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갈변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치기 같은 경우는 효소의 불활성화 그리고 최적 조건, 온도나 pH 등을 변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효소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최적 온도, 최적 pH를 비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 3번에 산소 제거하는 것도 효소가 결국 만나서 갈변을 시킬 산소를 없앤다는 것이니까 산소 제거하는 것도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으로 가볼까요? 환원당이 아닌 것을 묻고 있고요. 결국 비환원당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식품기사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비환원당은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설탕이죠. 다음으로 30번으로 가서요. 종합적 차이검사를 묻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의 종류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검사에는 1, 2점 검사, 3점 검사, 단일 시료검사, 그리고 단순 차이검사, A, not A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특성 차이검사로는 2점 비교검사, 다시료 비교검사, 순위법, 평점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관능검사에서 이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번으로 가서요. 뉴턴 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전당 속도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유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묽은 용액이 뉴턴 유체에 속하게 되죠. 여기 중에서는 아닌 것은 2번 유탁액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뉴턴 유체 아닌 것은 우리가 비뉴턴 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37번으로 가볼까요? 식품의 변색 반응에 대한 설명 중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여러분들이 변색 또는 갈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짝짓기를 잘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죠. 틀린 것을 먼저 보면요. 4번이죠. 티로시네이즈랑 짝짓기를 하려면 우리는 감자를 짝짓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과를 만약에 짝짓기를 하려고 하면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를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색소 이름은 두 가지, 감자, 티로시네이즈 아니면 절단사과,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전부 다 멜라닌인 것은 맞습니다. 38번으로 가면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민들 사이에서 풍토병 또는 유행병으로 알려진 질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발견된 비타민이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서 옥수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아신이죠. 결핍증의 이름은 펠라그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회로 넘어가 볼까요? 22번에 보시면 중성지질로 구성된 식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속슬렛 조지방 측정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속슬렛으로 하는 것이 에테르 추출법입니다. 속슬렛 관 안에 에테르를 넣어서 추출을 하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24번으로 가서요. CuSO4의 알칼리 용액에 넣고 가열했을 때 CuO2의 붉은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환원당의 경우에는 붉은색 침전이 생기는 데에 비해서 비환원당의 경우에는 붉은색 침전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붉은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것을 묻고 있고요. 즉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비환원당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식품기사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비환원당은 한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설탕, 다르게 얘기하면 수크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5번 문제를 보면요. 버터나 생크림을 수저에 떠서 접시에 올려놨는데 모양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성 같은 경우는요. 식품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여기서는 수저로 떠서 접시에 올렸죠. 그런데도 형태가 변형된 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는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가 그런데 그 힘을 제거하고 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종합적 차이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에 속하는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종합적 차이검사에 속하는 것은 1, 2점 검사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특성 차이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분만 잘 넣으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으로 가서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변 반응을 공부를 하면 두 가지로 크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효소적 갈변 반응, 그리고 하나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죠. 효소적 갈변 반응에서는 두 가지 효소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그리고 하나가 티로시네이즈입니다.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메일러드 반응, 하나가 캐러멜화 반응, 하나가 비타민C 산화에 의한 갈변 반응이죠. 다음으로 30번을 가볼까요? 맛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서로 다른 맛 성분을 혼합을 해서 각각의 고유 맛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맛의 상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의 대비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맛 성분을 혼합을 했는데 몇 가지 혼합됐을 때 주된 맛 성분이 더 대비적으로 강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맛의 억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성분을 혼합을 했더니 주된 맛 성분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32번으로 가서요. 보면 베타아밀레이즈가 작용할 수 있는 전분 내 결합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오타 나왔으니까 오타를 살짝 굳히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베타아밀레이즈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알파-1사 결합을 차례대로 분해하는 효소인데 알파-16 결합은 분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베타아밀레이즈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전분 내 결합은 알파-1사 결합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알파-1사 결합을 분해하는 것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9번으로 가서요. 39번에 보시면 메밀 전분을 갈아서 유동성이 있는 액체성 물질을 가열하고 냉각을 했더니 반고체 상태가 되었다. 이 무게 교질 상태는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반고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나 없나 라고 구분을 하면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으로 구분을 할 적에 유동성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졸과 젤로 구분을 하자면 유동성이 있는 것은 졸,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것은 겔이 됩니다. 문제는 반고체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은 결국 겔이라고 하는 것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3회 문제로 가서요. 21번 문제를 보시면요. 뉴턴 유체의 특성을 가진 식품을 묻고 있습니다.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묽은 용액이 뉴턴 유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에서 가장 묽은 용액, 케첩 아니고 우유 찾아주시면 되죠. 나머지 케첩, 마요네즈, 마가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뉴턴 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3번 문제로 가서요. 유지의 경화 공정과 트랜스 지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의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를 해서 유지를 고체화시키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죠. 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는데 그때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촉매는 뭘 사용하냐면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꿔서 유지를 고체화시키는 공정을 우리는 경화공정이라고 보고요. 틀린 것을 보시면 식용 유지 중에 트랜스 지방이 100g당 0.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맞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유지 경화 공정 또하게 얘기를 하면 경화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번으로 가볼까요? 포도당이 아글리콘과 에테르 결합을 한 화물의 명칭을 묻고 있는데요. 당류가 아글리콘과 결합한 생성물을 우리는 배당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당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글리코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당체는 당류와 아글리콘이 결합을 한 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당류가 종류가 많겠죠. 이 당류의 하나인 포도당이 결합을 하면 우리는 글루코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28번으로 가볼까요? 몰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식품 기사를 공부를 하면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물론 어려운 것도 나오고 쉬운 것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몰수 계산 같은 경우는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죠. 몰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을 분모로 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양을 분자로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0.75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 문제 31번으로 가서요. 유중수적형 교질상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유중수적형에서 WO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영어를 다 풀었으면 이렇게 씁니다. Water in oil이라고 해서요. 오일 안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이거랑 같이 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게 수중유적형이죠. 수중유적형 그대로 쓰면 oil in water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중, 물 안에 유적,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영어로는 짧게 그냥 OW라고 쓰는 거죠. 이 WO형과 OW형 같은 경우는요. 식품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유중수적형 WO형 같은 경우에는 마가린이 들어가고요. 마가린이나 또 다른 걸로는 버터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중 유적형 OW형 같은 경우는 전부 나머지 복이 있는 것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수중 유적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34번으로 가서요. 색소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갑과류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이죠. 그냥 봤을 때는 청록색인데 조리할 때 삶거나 초조리를 하면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묻는 게 이 적색 색소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이 적색 색소 이름을 물으면 우리는 아스타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갑각류에 있는 색소 같은 경우는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거든요. 색소 자체는 붉은색 색소인데 갑각류에 있는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청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갑각류를 가열하거나 조리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서 아스타신이 따로 유리되어 나오죠.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는 다시 산화가 되어서 아스타신으로 되고 이 아스타신 같은 경우는 적색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가서요. 밀단백질인 글루텐의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글루텐의 구성 성분 같은 경우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인데요. 글리아딘 같은 경우는 점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글루테닌 같은 경우는 탄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인
안에 있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같은 경우는 물을 가해서 반죽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황화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상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망상구조 가진 것을 우리는 글루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38번 문제인데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돼지고기 2g을 켈달법으로 분석했더니 질소 함량이 60mg인데 이때 돼지고기의 조 단백질 함량은 몇 %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 단백질 함량을 계산할 때 기억해야 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질소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소계수는 식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계산을 6.25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단위를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는 g이고 하나는 밀리그램이니까 뭐 g으로 맞추든지 밀리그램을 맞추든지 통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 돼지고기를 얼마 썼냐면 2g을 썼죠. 2g을 밀리그램으로 바꾸면 2000mg이 되고요. 이 중에 질소 함량이 60mg인데 우리는 질소 계수가 6.25고 그리고 퍼센트로 물었죠. 100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8.75, 약 18.8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